셀트리온 3인방 강세, 바이오주 상승세 확산. 바이오 요즘 괜찮습니다. 그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순환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나씩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우리 방송의 스타일을 다들 우리 이제 출연자분들도 아시리라 봅니다. 자, 이거는 올라왔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떡할 거야가 아니고 이 3인방 빼고 우리 딱 집어가지고 뭘 좀 살 게 있나 좀 알아보도록 하죠. 박광필 파트너가 볼 때는 현재 이 바이오 시장에 그래도 좀 돈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거 하나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뭐 셀트리온 3인방 시총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이 큰 거는 아무래도 좀 움직이는데 좀 무겁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그것의 어떤 수급의 가벼움이 있는 종목들, 차트나 수급도 좋고 특히 이제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한 신약 쪽에 관심주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제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핫한 종목 두 종목이라면 이제 바이로메드와 저는 한올바이오파마 정도를 이런 어떤 위치나 이런 배를 한번 꼽아보고 싶은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2017년 9월, 뭐 10월 이런 경에 이제 두 건의 이 중국과 그다음에 유럽으로 기술 수출을 두 개를 했습니다. 뭐 자가 면역 질환과 이런 쪽으로 했는데 역시 임상 진행 단계에 있는 지금 자가 면역 질환 2상 진행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안구 건조증도 3상 들어가면서 신약 모멘텀도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술 수출한 거에 의해서 이 마일스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도 또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과 기술 수출, 그다음에 검증됐기 때문에 두 번이나 기술 수출을 했다는 것은 어떤 썰이라든가 가능성으로만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고 검증된 어떤 것에 따른 신뢰도가 기관하고 외국인을 또 이제 어느 정도 끌어들이는 수급적인 기반을 촉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많은 그 제약 바이오가 고점에서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한올바이오 파마나 바이로메드는 다른 차트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전폭적인 지지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어떤 흐름은 이번에 이제 34,000원, 5,000원 요 레벨을 지금 잘만 통과해 준다 그러면 한 차례 또 신고가 랠리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전망을 하면서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올바이오 파마 그래요. 뭐 요즘 바이오 시장에서 당연히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근데 이런 게 썰로만 그치는 경우도 많고 너무 가능성만을 가지고 베팅을 하다 보니까 위험한 것들도 많은데 팔아본 사람이 또 판다고 이때까지 잘 기술 개발을 해서 증명을 시장에 해왔기 때문에 기대를 더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관심을 이야기를 주셨고요. 자, 강준혁 파트너가 볼 때는 어떤 종목이 좀 바이오에서 좋아 보이세요? 네, 오늘 이 이슈는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저는 웬일로 제 이슈를 반가워하시고 우리 한 2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셀트리온 굉장히 좀 힘들 때 그때가 이제 셀트리온을 팔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한번 해드렸고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략주는 셀트리온을 계속 들고 나왔었는데 그 이전에 들고 나왔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신라젠을 제가 한번 들고 나왔었죠. 사실 이제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우리 라이온 투자분들이 보실 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이제 다시금 시작하는 종목들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아마 신라젠이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패사백 부분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2016년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임상 3상이 지금 들어가서 굉장히 좀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도 좀 많이 멀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2019년도 상반기에 일단 가남 대상 임상 3상의 일부 결과가 이제 발표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다시금 신라젠의 열풍이 좀 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부분에서는 패서백 부분에서도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일부 결과라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일단은 상품화 부분도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이상 지금 끌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시장 안에서 지금 충분히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멀어져 있던 이러한 부분이 올해부터 다시금
시장의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라젠 부분도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정부 정책하고도 굉장히 좀 맞아 떨어지죠.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지금 신약이라든지 제약바이오를 밀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는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고령 인구에 대한 의료 지원을 좀 해주려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도 역시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드는데 특히 이제 병을 치료하다 보면 병이 더 생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치료를 하다 보면 다른 면역 체계에 좀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부분이 좀 생기겠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도 역시 약값 부분이라든지 하는 건강보험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표적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치료제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자 치료제 부분에서 또 강세다라는 점도 우리가 정부 정책적으로도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전에 일단 말씀해 드릴 때 실적 발표 시즌 자체가 굉장히 큰 악재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원래 이제 연초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곧장 작년 연간 실적을 더 발표해야 되는 구간이 일단 있어서 제약바이오는 실적 발표 부분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이런 부분에서 일단 기술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신라젠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는 신라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중심에 또 섰다가 또 밀려났다가 다시 섰다가 했던 종목인데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종목 신라젠으로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정책과도 잘 좀 맞아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줬습니다. 자, 김동엽 파트너가 볼 때 바이오에서 보고 있는 종목은 난 이것이다.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단에서 뭐 기본적인 실적이 나면서 추가적으로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초에 끝났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그때 참여했던 한 30개사 정도를 연간 단위로 가장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코스닥 시장 쪽에도 조금 온기를 가져오면서 코스닥 그 시가총액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연속해서 들어온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방금 우리 강준혁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 수구로서 좀 들어오면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까 오늘의 이슈 종목으로도 나왔던 삼성당 제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원래 저만제 관련된 제네릭 관련해서 지금 뭐 미주라든가 유럽 쪽 이렇게 섹터를 나눠 가지고서 판매권에 대한 협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완결이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1조 정도 이상의 어떤 그 기본적인 회사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그 치료제 관련된 제네릭을 또 역시 일본 그 산주라고 하는 회사랑 독점 계약을 했는데 이게 2017년도 기준으로는 글로벌 단에서 봤을 때 약 7위 정도에 차지할 만큼 한 7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아주 대용량의 그 약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제네릭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25일 그 계약 이후에 지금 연달아 상승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정도 한 4만 원대보다는 훨씬 더 높은 레벨의 어떤 그 가격대가 앞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지금 최근에 조금 연속해서 오른 부분이 부담은 됩니다만 조금 눌림목 줬을 때 한번 공략하시기 좋은 그런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